잡혀가고 있는 이 탈북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눈동자는 온통 불안으로 떨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거의 막 이 버스 안에 있는 공기는 완전 두려움의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은 중국으로 탈북 후 3개월 만에 포상금을 노리던 중국인의 신고로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계산트는 지역에 저희가 몇 시 언제 그곳에 다시 돌아다니고 출몰하는지에 대한 거를 신고를 했던 거죠. 그 대여섯 명의 중국 공안이 저희가 있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온 겁니다. 바로 옆구리에 차고 있던 은색 수갑을 꺼내서 제 손에 채우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를 승합차에 태우고 1시간 정도를 걸려서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파란색의 시문이 열리고 그 틈을 향해서 승합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양옆에 줄을 서서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참 들어가더니 저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국 공안들 중에서도 그 연변 지역이다 보니까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통역관으로 나서서 그 약간 굽이 높은 사람의 말을 통역을 했던 거죠.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철창문을 열리고 그 복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는 그 틈으로 여름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복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양옆에는 완전 감옥이죠. 회색으로 페인팅되어 있는 시문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얇은 몇 센치 정도 얇은 쇠가 이렇게 위로 약간 개구멍 정도의 크기로 통풍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복도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열려져 있는 쇠 창문 틈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여름인데도 그 복도의 그늘이 춥지는 않았는데 그 두려움과 이제는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북한으로 이제는 끌려가는 거구나. 라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그 여름의 공기가 바람이 순환되면서 차갑게 느끼는 거예요. 복도를 한참 가더니 몇 번 방이라는 곳에 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10대 되는 탈북자들이 이미 대여섯 명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석에 앉아있던 그 탈북자들이 저를 보고 우아하게 쳐다보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낯설지 않는 마치 데자뷰를 느끼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는 듯한 그 상황인 거죠. 북한에서 감옥에 갔을 때 꽃제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안 좋았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막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되게 힘들고 슬픈 거예요. 이대로 북한으로 가는 거구나. 이대로 북한으로 끌려가면 이제 눈앞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부터 나의 앞에는 모든 거가 정해져 있는 폭행, 그리고 폭력, 배고픔과 그 온갖 두려움이 내가 한 문을 통과해서 갈 때마다 벌어지는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미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먼저 잡혀온 탈북자들한테 또 어떤 해코지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와있던 탈북자들이 다가오면서 어쩌다가 잡혔냐, 중국은 처음이냐, 이런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이고 강제 북송 경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먼저 잡혀온 애들은 두세 번은 기본이고 대여섯 번 잡혀온 애들도 있는 거예요. 밥 먹듯이 강제 북송이라는 거 당했기 때문에 완전 대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미 경험한 것들을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미 이 중국 감옥에는 낙서가 그려져 있는 거죠. 벽에 그려져 있는 글들은 나는 꼭 다시 탈북한다. 언제 보내주지? 이 감옥은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을 당한 하나의 중간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 감옥에서 이미 잡혀나갔던 애들이 수많은 낙서들을 했는데 그 인상 깊었던 낙서들 중에는 북조선으로 나가면 죽겠구나. 또 어떤 낙서는 내가 다시 또 탈북하겠다. 거기 가면 죽겠구나. 거기 가면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무섭다. 두렵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다시 중국으로 올 수 있을까? 라는 낙서도 있고 이 밥에 돼지고기를 이제는 못 먹겠네. 라는 글도 있고 어떤 낙서는
나 가고 싶지 않다. 조선으로 안 가고 싶다라는 낙서들도 있는 거예요. 그 강제 북송을 당했던 선배들의 그 낙서를 보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질지 상상이 돼가는 거죠. 대여섯 번 잡혀나갔던 이 먼저 잡혀온 탈북자들의 말은 더 심각한 거죠. 가면 거의 반 죽음 될 정도로 매를 맞는다. 그래서 조선에 가면 주의할 것들이 많다. 저한테 말하는 거는 너 여기서 남조선 사람을 만난 적 있냐? 그건 없다고 했죠. 그리고 교회를 간 적 있냐?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절대 북조선으로 가면 말하지 마라. 그거는 무조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인을 만났거나 교회를 갔으면 무조건 총살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 그러니까 절대 만났어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해라. 이거는 필수다. 탈북자들을 조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났는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이거를 물어보니까 만나서도 만나지 않았다. 교회 가서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해라. 신문이 더 깊어지며 폭력을 가해지면서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 잠깐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때릴 뿐이지 진짜로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람을 만났거나 교회 갔다고 하는 순간부터 폭력을 떠나서 진짜 죽음의 길이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 알았다고 고맙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데 CCTV가 항상 구석에 있거든요. 이 동태를 살피는 거죠.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중국의 이 감옥은 6, 7명이었는데 그 6, 7명이 일자로 누우면 방이 꽉 차는 그런 작은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 구석에는 두럼통이 하나 있었어요. 한 5, 60cm 정도 높이 되는 짙은 갈색의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두럼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그 음식 먹고 남은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그 화장실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감옥이다 보니까 어떤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고 인권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방이죠. 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항상 우리가 뭐 자해하는지 아니면 뭐 아무튼 서로에게 뭐 폭력을 하는지 이런 거를 지켜보기 위해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쌀죽을 줬어요. 약간 쌀죽에 대충 뭐 소금 넣은 그런 거 줬고 반찬은 뭐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반찬은 한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은 한 공기 밥 정도도 안 되는 작은 양의 흰쌀밥과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중국 감옥에 있는 동안 늘 똑같은 메뉴인 겁니다. 배식구 문이 열리면 아침이거나 점심이거나 저녁이나 이것만 아는 거죠. 중국 감옥에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탈북자들이 한두 명씩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열흘이 지나고 되는 시점에 옆에 있던 함께 지금 그 방에 있는 탈북자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강제 북송된 경험은 없지만 이미 이 벽에 낙서되어 있는 북한으로 가고 싶지 않다. 언제 다시 입합의 돼지고기를 먹어볼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죽고 싶다. 이런 낙서들이 있는 거 보면서 완전 그 북한으로 가면 이제 벌어지는 이 모든 그 고통들이 있으니까 저는 안 가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 그냥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잡혀온 이 탈북자들은 빨리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완전 저는 그 탈북자들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형님들은 왜 조선으로 빨리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빨리 가야 재탈북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미 우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이미 잡혔으니까 갈 거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중간에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재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오든지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어차피 똑같은 메뉴라고 해도 흰밥에 미역국이라도 하루 세끼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먹고 난 여기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이제 미래에 벌어질 그 일들이 날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난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죠. 한 달 정도 중국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있었던 그 감옥이 중국 용종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중국 공안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시문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열리면서 저희를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기 전에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왔죠. 근데 한 달 만에 보는 그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막 아픈 거예요. 나가니까 그 중국 공안이 저희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감옥 중앙에 있는 운동장 같은 거기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우리 여기 지금 감옥에 있었던 6, 7명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탈북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100명? 깜짝 놀랐죠. 근데 남자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탈북자 남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방에 있던 그 어린 탈북자들 빼고 대부분 여자들인 거예요. 기껏 해봤자 한 15명에서 한 10명 좀 넘는 남자들인데 거기서 어른은 그냥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내 나이 또래 10대 초반에서 후반이 남자들 10몇 명 그리고 그 나머지 7, 80명 되는 대부분은 그 성인 여성분들이었던 거예요. 노랗게 염색도 한 누나들도 있었고 아줌마들도 있었고 내 나이 또래 여자들도 있었는데 아마 모녀였던 것 같아요. 탈북자들을 그 중앙에 모이게 하고 각자 가지고 있던 그 짐 잡혔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잡혔을 때 그 꾸렸던 짐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중앙에 나온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따리도 있고 짐들이 꽤 많더라고요. 집에서 잡혔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꽤 손에는 많은 짐들도 들려져 있었습니다. 와 깜짝 놀랐죠. 와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죠. 용종 감옥에 중국 감옥에 한 달 좀 넘는 시간이 있었던 이유가 이 7, 80명 되는 탈북자들을 모으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를 강제 북송시키려면 북한 경찰들한테 인계를 하는데 10몇 명, 20명 이렇게 송환을 하면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모았다가 이렇게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것 같았어요. 엄청 큰 버스가 그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세대 정도 들어오더니 다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고 버스에 다 싣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드디어 용종 감옥에서 출발을 해서 한참을 달리더니 해령 교도다리를 서서히 가는 겁니다.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지금 탈북자를 싣고 있는 이 버스 안에는 공기가 두려움의 냄새가 풍기는 거죠. 엄청 잡혀가고 있는 이 탈북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고 눈동자는 온통 불안으로 떨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거의 이 버스 안에 있는 공기는 완전 두려움의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두려움의 냄새. 함께 지금 잡혀가고 있는 7, 80명의 이 태운 이 버스 안에는 그 웃음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탈북자들은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내뱉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그 중국 공안이 튼 라디오 소리와 중국 공안들이 혼자서 쏠래쏠래 중국말로 하는 이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완전 고요하죠. 그 고요한 버스가 천천히 달리고 있을 동안에 그 땅과 바퀴가 마찰을 내는 그 바퀴 소리만 들리고 열려져 있는 그 창문 틈 사이로 중국의 그 향, 요리를 하고 있는 그 음식 냄새가 들어오고 옆에서는 사람들이 막 히호호 웃으면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전혀 느끼지 않을 이 평화로운 중국인들의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 온갖 그런 것들이 느끼는 거죠. 그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담배 냄새도 들어오고 이게 다 너무 익숙하면서 그리운 냄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저 북한으로 갈 텐데 그곳에 가면 과연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맛있는 냄새를 또다시 맡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느낌과 동시에 북한으로 끌려가면 맞는 그 학대,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인간의 그 욕구, 본능이 그 청각과 후각이 살아서 이 옆에 이거를 다 느끼는 거죠. 지금 이 버스 안에 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의자에 앉은 이 많은 그 탈북자들 중에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손에 보따리를 안고 앞자서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보태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체념하듯 자포자기로 포기한 듯한 그 얼굴 표정으로 그냥 눈 감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심리일까? 어떤 걸까? 이런 거 살펴보니까 다들 그렇게 있는 거죠. 곧 죽음이 들이닥칠 것 같은 사람들처럼 얼굴이 다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고 현실인 거죠. 중국 공안은
본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히히호호 하면서 그냥 수다 떨고 막 그러는 사이에 다시는 어쩌면 못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중국의 이 노래소리, 그리고 이게 맛있는 음식 냄새, 그거를 음미하면서 저는 점점점 북한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실은 버스는 속도를 더 줄여서 교도 다리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그 경계선에서 버스가 잠깐 멈춥니다. 한 공안이 내려서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던 북한의 안전원 만나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듣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아마 듣는 분들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를 바로 알고 두려움 때문에 오줌을 싸고 하는 그 두려움이 느끼는 겁니다. 안전원이 바로 앞에서 서로 악수를 하고 다시 올라타고 우리가 실은 이 버스가 다시 천천히 북한으로 건너갔죠.